배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출장 다니고 있고 또 지역마다 이동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조금 연락을 못 받고 뭐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이제 전화가 부재중이라든가 문자 연락이 오게 되면 이렇게 다시 연락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워낙 이제 가는 곳들이 오지이고 산골이다 보니까 휴대폰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고, 혹은 뭐 터지더라도 가끔 한 번씩 막 끊기는 경우가 있고, 뭐 되려 또 뭐 어떤 곳은 와이파이는 되는데 통신이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난적한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연락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 번에 제가 다 연락을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회사 대표가 말해주는 태양광 이야기 103번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오네요. 근데 대전 쪽은 눈이 오는데 다른 지역,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은 좀 눈이 좀 덜 오는 것 같고, 눈이 안 오는 뭐 지역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대전 지역은 오늘 눈이 약간씩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마음이 좀 뒤숭숭하기도 하고, 지금 벌써 2월 21일인데 이제 3월 정도 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발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급격하게 오를 것이고, 지금 현재 뭐 S&P 가격이 214원, 오늘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214원이었고 REC 가격이 5만 얼마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의 이것저것 뭐 더 합치다 보면 한 300원에 육박한 뭐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기름값은 오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S&P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또 태양광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상당히 조금 호재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장기 입찰을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오늘은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태양광을 할 수 있는 토지는 어떤 것인가? 상당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알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정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입지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부지는 허가가 가능한가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뭐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태양광 토목공사에 대한 준공 허가가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허가가 가능한가 안 한가, 특히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가 안 한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태양광 부지를 보게 되면 규제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토지 용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얘가 농업진흥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야 경사도가 뭐 15도 미만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임야에다가는 태양광을 하지 않는 그런 추세이지요.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특히나 허가 관련된 내용들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꼭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충 조례만 보고 관련해가지고 뭐 이게 허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뭐 지자체 공무원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지자체 공무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직접 상담을 해보고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 가부간의 결정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로가 있는가? 선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원래대로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선로는 연계를 해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선로가 없다 보니까, 특히 뭐 변전소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변전소 용량이 없다라고 봐보면 3년에서 한 6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변압기라든가 배전선로가 없다라고 하면 1년, 2년 정도 되는 게 평균적인 그 정도의 대기 기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선로를 확인하는 거는 역시 뭐 한국전력에 전화하셔가지고 해당 지자체 한국전력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인터넷상으로도 대충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분산형 전원 뭐 용량 조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지번을 넣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봇대마다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지자체 한국전력에 전화하셔가지고 전력공급도 연결해가지고 선로가 있는지 없는지,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삼상전주는 가까운가? 삼상전주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상하고 삼상전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단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m, 10m 뭐 이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이제 짧은 거. 그래서 선이 하나밖에 없는 걸 단상전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삼상전주는 선이 3개가 있는 거를 삼상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여기다 붙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요즘에는 또 이미지를 함부로 갖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미지로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로만 이렇게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대충 보면 압니다. 저게 삼상전주인지 단상전주인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거리가 200m 이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금액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200m 안에 있으면 땡큐, 200m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게 수익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거리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부과하는 게 있고, 그다음 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있는데, 용량에 따라서 하는 거는 9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9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100km 정도 한다라고 하면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910 얼마인가? 요 정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930만 원? 뭐 910 얼마? 요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 거리에 따라서는 뭐 한간에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39,000원인데요. 4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주는 50m당 하나씩 심어야 하기 때문에 50m가 늘어날 때마다 한 200만 원 정도가 더 업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금액이 더 소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봐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삼상전주가 상당히 멀리 있다.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태양광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돈을 안 내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약간 융통성을 부리는 거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대신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태양광 뭐 관련해가지고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삼상전주를 어떻게 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끄집어서 가지고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편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여하튼 뭐 조금은 금액을 조금 현저하게 낮춰가지고 땡겨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조금 있다. 관련해가지고 뭐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있는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지요. 진입도로, 진입도로가 없으면 맹지인 거고, 맹지는 당연히 허가가 안 나는 게 보통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지자체마다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 3m, 4m 정도의 폭이 있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골에 가가지고 농로라고 하면, 예전에 뭐 새마을운동 했을 때 농로를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2.5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조금 파이팅 넘치게 한 거는 한 3m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토지주가 의지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마을 주민들이 으쌰으쌰 한다라고 하면 4m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 게 보통적인 뭐 지번인데, 문제는 임야라든가 조금 꼴짝이에 있는 뭐 이런 뭐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2.5m, 3m 뭐 이 정도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허가 나는데
뭐 어려움은 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현황 도로가 아닌 지목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황 도로는 농기구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요 땅이 지목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지목상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 현황 도로가 어떤 토지주한테 우리가 이거를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관련해가지고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도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태양광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관련해서 도로 폭도 재보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사전에 필요하다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 거 부지를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마을을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을을 관통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민원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거기서 먼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안 그래도 농번기여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내 농기구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지목상 도로가 필요하고 그 폭이 3m에서 4m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점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겠지요. 발전량은 충분한가? 관련해가지고 뭐 민원이라든가 뭐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해결을 하고 도로 부분까지 다 해결을 했는데 발전량이 안 나오는 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태양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발전량은 충분한가? 우리나라 뭐 평균 뭐 발전 시간 3.6시간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개인기를 좀 부려보자면 양면용 모드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 반사용 매트를 좀 깔고, 뭐 그다음에 효율이 좀 높은 거를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인버터 용량을 약간 좀 증가를 시켜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3.6시간이 아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상회하는 발전 시간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3.6시간을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3.6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보다 더 높게 잡아놓고 수익 분석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3.5시간, 3.6시간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또 상실감이라든가, 또 업체하고 시공사하고 발전 사업주하고에 대한 이제 뭐 또 약간의 또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극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6시간만 잡는 것을 저는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뭐 0.2시간 정도 업 되는 거는 그건 좀 개인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음영 발생 여부가, 그러니까 주변에 발전소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가림막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수목이 자라나가지고 조금 그림자가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최소한 저는 그런 것들 좀 추천을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해 뜨고 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대한민국은 대부분 3시간, 4시간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다만 그게 겨울에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지요. 관련해가지고 왜? 여름에는 해가 더 높게 뜨기 때문에, 봄, 가을에는 뭐 겨울보다 더 높게 뜨기 때문에 가장 해가 덜 뜨는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최소한 겨울에 요 정도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발전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부지를 확인을 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민원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예전에는 주민동의서가 지자체별로 뭐 마을이 좀 가까이 있다라고 하면 가서 받아오세요라고 얘기하는 뭐 그 정도의 뭐 필수 조건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다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가서 마을 이장하고 협의를 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련해가지고 내가 일단 태양광 사업을 할 건데 주민 동의서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99.9%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외지인이 들어와가지고 누가 뭐 우리 저기 전 사가지고 답을 사가지고 내가 여기다 태양광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면서 이거를 허용을 해주는, 승낙을 해주는 그런 마을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십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내가 여기다 태양광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갖고 마을끼리 우호적인 그런 관계에서 내가 여기다 태양광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갖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해도 적어도 밥이라도 함께 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먹힌다
있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마을 주민 동의서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허가전, 마을 주민 협의도 당연히 필요하니까 동의서를 써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관련해가지고 뭐 이거는 사족일 수도 있겠지만 뭐 마을 발전 비용, 뭐 기타 잡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아마 이거는 내가 얼마를 책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다 뭐 이런 부분보다도 기본적으로 이장님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하시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친해지자. 지금 현재 제가 이번 주,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제가 부지를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관련해가지고 부지가 지금 넌지시 보셔도 이 부지 자체를 찍었을 때가 겨울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찍었으니까요. 겨울이었고, 4시 반, 4시 40분, 5시 정도에 임박해서 제가 부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상당히 부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고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중에 우리가 분양을 할 수 있으면 분양을 하는 거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지금 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부지를 조금 많이 이렇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 제 거 유튜브 영상을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부터는 좀 소규모 부지를 좀 개발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부지를 확인하고 현장 답사를 가고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현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뜨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 건지 협의하고 그래야만이 저도 분양을 하는데 좀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구체적인 뭐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뭐 이런 것들이 가상 설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부지를 상당히 많이 보러 다니고 있고 최근 들어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부지들을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토지들이 다 100% 제 마음에 드는 그런 토지들은 없습니다. 뭐 어디는 좀 좋다라고 생각하면 좀 가격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인 거고 좀 가격은 좀 맞는데 막상 가보면 어느 정도 부지 토지를 조금 이렇게 할애를 해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없는 뭐 이런 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시골로 가면 갈수록 또 태양광에 관련된 이제 약간은 좀 안 좋은 뭐 시선들 그 다음에 태양광이 가능한 부지라고 하면 상당히 가격을 조금 후려치는 조금 많이 이렇게 올려받는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부지 매입을 하기가 좀 어렵다.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하튼 부동산 사장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만저만 해갖고 김 대표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한번 태양광 한번 봐보소라고 얘기해가지고 가서 이제 보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협상하고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설계팀한테 넘겨가지고 가능하냐 안 하냐 인허가 관련해갖고 확인하고 선로 확인하고 또 저희 현장 직원들이 또 가가지고 또 거기 현장 보면서 이걸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 건지 또 확인을 하고 지자체 또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또 이야기를 하고 마을 주민하고 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의 이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으로 토지를 많이 알아보시죠. 인터넷으로 토지를 알아보는 거는 솔직히 거의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상당히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면 인터넷까지 올라왔겠느냐 하는 그런 지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하기도 어렵고요. 개발할 수 있으면 토지주가 직접 개발을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직접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는 방법 그리고 태양광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조금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태양광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쭉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물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아마 태양광과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시간에는 뭐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뭐 투자 관련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태양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은 이제 썰을 풀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한 103편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야기를 했던 거에 대한 뭐 책임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태양광 사업을 관련해 가지고 현업에 있어 가지고 정보 전달을 하고 뭐 분양도 이야기를 하고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관련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관련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